괜찮으셨나요? 우리 아이원데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죠? 근데 막 우리 캐스트데이도 있었고, 막 유데이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또 막 어제 본 것 같아요. 다들 얼굴들이 너무 좋네요. 가족 같고. 어, 오늘 저희 블레싱에서 준비한 아이원데이이고요. 계속 들어오고 계시지만 그냥 진행할게요. 인사하면서 같이 서로서로 인사하면서. 컨벤션을 위한, 컨벤션에 의한, 컨벤션만을 위한, 블레싱이 주관하는 아이온데이를 준비했어요. 컨벤션 안 가는데 들어오신 분 계세요? 컨벤션 안 가는데, 미국 안 가는데 들어오신 분. 오, 두 분, 두 분 계시네요. 와, 이분들 상 주셔야 돼요. 상 주셔야 돼. 이분들은 오늘 이후로 가게 될 거예요. 그죠? 오늘 이후로 미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 오늘 강의인데요. 가보신 분도 계시고, 많이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가신 분도 계시고, 기대하는 바가 그 마음의 크기도 되게 많이 다를 거예요. 또 기대하는 것도 되게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강의를, 어떤 분들은 그냥 미국 자체를 막 이렇게 기대하는 게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든 우리가 그 한 마음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간다는 게 저는 너무 막 설레이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그리고 우리 캐나다 리더님들 미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또 너무 색다른, 그죠? 3년 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너무 또 기대되는 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48분 들어오셨어요.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30주년 컨벤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알고 또 준비하고 가야 될지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스폰서님이시죠? 아이원의 소속사를 갖고 계시는 JYP 우리 박자영 스폰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산화의 JYP, 아이원의 JYP 소속사를 갖고 있는 JYP 박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켜주셔도 돼요. 후후. 와! 얼굴이 안 보인다고요? 파이팅! 얼굴이 안 보이나요? 굉장히 잘 보이고 있는데. 얼굴이 지금 두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계정은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거는 화면이 꺼져 있고요. 다른 거는 지금 화면이 잘 보이거든요. 네, 두 개입니다. 네, 잘 보여요? 네네네. 마이크가 올리는 게 지금 호스트님이 핀 고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보이는 걸로 핀 고정 해주시면 잘 보일 것 같은데. 고정.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잘 들어오셨어요. 몇 분이시죠? 지금 50분 들어오셨거든요. 이제 9시 4분이고 블레싱 아이원데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먼저 할게요. 자, 여러분. 성공적인 유산화 여정을 위해서 필요한 미국 글로벌 컨벤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유산화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유산화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하실 텐데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하나 화면을. 자, 이 신호등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역삼각형의 초록색 5개의 불이 켜져 있죠. 근데 저희가 신호등을 막 봤어요.
신호등 건너가려고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멀지 않은 곳에 신호등이 보여요. 근데 신호등 불이 5개가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뛰실 건가요? 아니면 다음 신호등을 기다리실 건가요? 어떠세요? 우리 김민재 리더님? 저는 진짜 뛰어요. 진짜 뛰어요. 막 네, 뛴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누구? 김미화 리더님? 저는 막 가요. 막 가요? 그러면 건넌다. 네, 건너요. 네. 그러면 건너지 않을 거다. 나는 다음 신호등 기다릴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리더님 혹시 계신가요? 우리 김수진 리더님 다음 신호등 기다리신대요. 자, 또 없으신가요? 저는 한 절반 정도가 남아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그냥 기다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뛰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 신호등, 어쨌든 2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죠. 뛰느냐, 기다리느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 지금 역삼각형에 5개의 신호등이 있어요. 5개의 불빛이 켜져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수치화해서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신호등이에요. 여러분, 38초가 남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 뛰지 않는다고 하셨던 우리 김수진 리더님, 뛰실 건가요? 38초 남았는데. 네, 저는 건너요. 38초면은. 그렇죠. 똑같은 신호등인데, 저도 38초면 뜁니다. 왜냐면 10대 때 100m 그래도 한 20초에는 뛰었잖아요, 저희들. 다 그 정도는 뛰었기 때문에 38초, 에이, 건너지. 근데 아까 신호등을 봤을 때는 포기했던 것이 숫자로 바꿔놓은 똑같은 신호등인데 숫자로만 바꿨을 뿐인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컨벤션.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막 설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기만 들어도 또 시작이야. 난 어차피 안 갈 건데. 안 가기로 결정했는데 왜 자꾸 얘기하지? 스트레스 받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가요? D-40일입니다, 여러분. 가실 건가요? 안 가실 건가요? 당신의 마음속에 신호등이 몇 초가 남아있나요? 자, 유산화를 잘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유산화를 일로써 하는 거잖아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산화를 잘하려면 어떤 조건들,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첫 번째,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2번째,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셔야죠. 그리고 3번째, 나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저는 유산화를 잘하려면 팀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팀을 잘 만드는 그 과정이 유산화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과 팀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어떤 사람과 하고 싶냐? 매력적인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각자의 기준이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나는 매력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 임산부나 노약자 어린이 없으시죠? 놀라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 아마 못 보셨을 거야, 대부분. 2015년도 10월에 JYP입니다. 어떠세요? 많이 놀라시진 않네요. 많이 다르진 않은가 봐요. 저희 아들이 이 사진을 보고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아이가 우리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5살이고 지금 12살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PPT를 딱 띄워놨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제 얼굴하고 이 사진하고 막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렇게 하면서 엄마 이 사진 왜 이렇게 늙어 보여? 지금이 훨씬 젊어 보여. 저 사진 지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진만 봤을 때 저 매력적인가요? 어떤 리더는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골드라는 얘기를 안 했을 때, 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가 제가 골드라고 했더니 달리 보인다고?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만으로는 사실 매력을 주기가 어렵죠. 물론 매력을 줄 수 있는 외모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저 세상 그 텐션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2015년도에 저는 매력적인가 생각을 했을 때 글쎄 잘 모르겠어요. 물음표가 생기죠. 근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사진을 보시면 락 콘서트 이렇게 적혀 있죠. 저기 기타를 메고 있는 게 접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밴드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각종 악기며 보컬이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오, 굉장히 칙칙하고 어둡고 사람이 인상이 좀 별로였는데 예전에 밴드를 했었다고? 오, 의외인데? 좀 궁금한데? 새로운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깨알같이 사운드 디자이너 박자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넘어갔죠? 한 10년 정도 그 영화 녹음실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직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던 전문 커리어 여성이었기 때문에 제가 녹음실에서 그 연예인들하고 작업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세요. 어머 그렇게 안 생겼는데 속으로 그랬겠죠? 이렇게 어머 그렇게 안 생겼는데 뭐 달리 보이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옆에 파리 에펠탑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배낭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많이 여러 나라를 구경하고 경험도 많이 쌓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 해외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저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끼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소에 보는 내 모습 말고 사람들은 어떤 거에서 매력을 느끼냐? 경험이 그 사람이 지난날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들로 인해서 매력을 느껴요. 그러면 유산화를 함께 하고 싶은 나인가요? 이제는 어떤가요, 여러분? 자, 매력적인 사람이 유산화에서도 매력적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다면 유산화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산화의 경험치를 높이면 되겠죠. 유산화의 경험치를 높이다 보면 유산화의 매력 지수는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매력적인 팀원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유산화의 경험치 중에 가장 최상위 버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 글로벌 컨벤션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유산화 전달을 받으셨을 때 이제 우리 흰 책자라던가 에브리데이라던가 아니면은 유산화를 소개합니다. 이런 책자에 보면 이런 문구가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흰색의 가운을 입고 하얀색 백발을 한 인상은 좋아 보이지만 약간은 예민해 보이는 저 할아버지의 얼굴. 진짜일까? 이런 의심 안 해보셨나요?
유산의 회사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본사에 있다는데 저렇게 유산화 로고가 탁 박힌 회사 건물이 저렇게 떡하니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있구나 이렇게 한 번에 믿으셨어요? 저는 뭐 안 믿었습니다. 그냥 그런 재연 배우일 법한 저런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무슨 걸 연구소를 했다라고 하고 아인슈타인상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니까 에이 설마 뭐 그냥 흘려듣듯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유산화의 경험치 중에 최상위 버전이라고 하는 글로벌 컨벤션을 꼭 경험하면 매력 지수도 높아지고 너무 좋을 텐데 왜 굳이 2022년 글로벌 컨벤션이어야 할까요?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가라니까 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30주년 기념 미국 글로벌 컨벤션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2019년도 컨벤션을 끝으로 3년 동안 컨벤션이 없었어요. 원래 매해 컨벤션이 있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시기에 가입을 하시고 유산화를 시작하신 분들은 컨벤션을 전혀 모르시겠지만 그 전에 컨벤션을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매년 글로벌 컨벤션이 어찌 보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매해 주어지는 기회였죠. 그런데 이제 19년도 이후에 그게 딱 단절이 되면서 3년 동안 목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2년에 3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한 획을 저희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매년 있지가 않아요. 이제 3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 다음 컨벤션을 가려면 미국 글로벌 컨벤션을 가려면 5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이 아니면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5년 뭘로 기다리실 거예요? 어떤 힘으로 5년을 버티실 건가요? 최상위 버전의 경험치를 하지 않고 유산화 비즈니스를 잘할 자신이 있으세요? 자, 글로벌 컨벤션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뭘까요? 그냥 두는 거지? 네, 그냥 주는 건 비닐 아니고요. 벗겨서 버리는. 자, 첫 번째, 미국 글로벌 컨벤션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요, 제품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품 체험, 뭐,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신제품의 방향성과 연구 성과를 직접 연구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른 비즈니스,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시는 글로벌 컨벤션을 참석하지 않는 리더들보다 한 발 앞서서 신제품의 방향성을 먼저 듣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진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홍보할지, 어떻게 셀링할지, 내 비즈니스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지를 먼저 고민하고 습득할 수 있어요. 물론 현지에서 스폰서님들이 제품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강의가 있었어요.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퍼다 날려주시겠죠. 근데 그것을 퍼다 날라주는 텍스트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연구진이 직접 그 사람의 숨소리와 말소리와 어떤 그런 언어와 동작과 흰머리와 이런 것을 다 보면서 느끼는 것과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그리고 한국에 진출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을 선체험할 수 있죠. 이게 뭐가 중요해? 아직 한국에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미국에만 있는 제품 우리가 경험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착각이죠. 저 처음에 저는 화장품을 잘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마이크 소거해주세요. 저는 화장품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은 내가 뉴트리션은 해독을 해봤으니까 해독은 어떻게 좀 이렇게 말을 띄워보겠는데 화장품은 토너의 토자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제품이 되게 많은데 그걸 다 경험을 해서 내가 막 전문가처럼 얘기할 자신도 없어서 화장품은 제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면 내 비즈니스를 내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한번 전달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 제가 정말 셀라비브를 정말 미친 듯이 팔아제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제품이 한국에 안 들어오나요, 여러분? 언젠간 들어와요.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미국 제품을 또 미국의 파트너가 생기든 소비자가 생기든 어쨌든 미국 제품을 우리가 들여와서 팔아야 될 날이 옵니다, 분명.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만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선 경험해서 그런 느낌이라던가 제품의 맛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가 한 발 앞서서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 비즈니스는 더 빨리 성장하겠죠. 그래서 1번 제품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컨벤션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에이, 뭐 쇼핑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우리 집에 아울렛이 가까워가지고요. 롯데 아울렛도 있고 첼시도 있고 뭐 많아서 그런 쇼핑 경험이 아니고요, 여러분. 최신의 유사나 로고, 왜 우리는 유사나에 미쳐 있잖아요. 유사나 굿즈에 미쳐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냥 팀에서 아니면 그룹에서 만드는 어떤 그런 취합해서 하는 그런 굿즈가 아니고요. 유사나 본사에서 찍어내는 그런 굿즈예요. 그래서 좀 달라요. 결이 달라. 미제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 다 미제죠. 근데 티셔츠부터 비즈니스 도구부터 귀걸이, 액세서리, 막 가방, 뭐 정말 넘쳐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귀걸이, 목걸이, 팔찌 막 다 사오세요. 그래서 아우 저렇게까지 사야 돼 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그거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그래서 다양한 유산화의 제품들, 의류들 이런 것들을 쇼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홈 오피스 투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컨벤션에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게 그 임직원분들이 직접 나와서 유산화 오피스를 이렇게 투어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어깨에 뭔가 이 자부심과 그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되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좋았고, 그리고 임직원분들이 되게 권위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뒤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그 회사의 모든 것들을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생한 그들의 작업 환경, 회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컨벤션에 가보시기를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멋진 파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콘서트도 제대로 못 즐기고 얼마 전에 막 누구죠? 우리 싸이가 막 흠뻑쇼 한다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거기 가겠다고 막 예매를 하겠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물론 그렇게 흠뻑 적게는 안 해줍니다. 물을 300톤까지 쓰진 않아요. 솔트레이크 시티가 건조한 거라서 물 부족해요. 그래서 그렇게 흠뻑 적셔주진 않지만 각 팀별로 단결된 어떤 그런 문화, 글로벌한 팀 문화. 그래서 유산화의 열정적인 에너지를 흠뻑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파티가 또 팀들끼리의 어떤 그런 약간 경쟁? 이런 것도 있어요. 누가 좀 더 열정적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요번에 2022년 컨셉은 90년대 컨셉이라고 해서 저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공정 과정을 견학할 수 있게 해줬어요. 원래 글로벌 컨벤션에 가면 사실 굉장히 많은 인원수의 사업자들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정 과정까지는 특별한 분들 아니고서는 일반 사업자분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 요청을 하면 해줍니다. 근데 글로벌 컨벤션 특성상 참가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료로 공정 과정을 견학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때요? 나는 유사나 공정 과정이 굉장히 깨끗하고 반도체 버금가는 어떤 그런 정말 먼지 하나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그 공정 과정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봤어. 여기 사진 봐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진 한 장을 남길 수 있는 공정 과정 견학을 왜 여러분들은 하실 거죠? 네. 그래서 저는 30주년 글로벌 컨벤션이 주는 빅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과정 견학이. 그래서 이 5가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꼭 글로벌 컨벤션에 가셔야 되는데요. JYP의 미국 글로벌 컨벤션 여정을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2018년도에 제가 첫 그 글로벌 컨벤션을 갔었고요. 2019년도에 2번째, 그리고 2022년에 올해죠. 올해 8월 17일 이제 3번째 글로벌 컨벤션을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5년 뒤에 나 이제 가게 되죠. 2018년도에는요, 제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다들 막 컨벤션 간다고 하니까 제가 2017년도에 유산화 비즈니스를 사인업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저희 2018년도 1월에 저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에는 사실 그렇게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뭐 글로벌 컨벤션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행하듯이 좀 코에도 바람도 넣을 겸 해서 그냥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에 제가 파트너도 없었거든요. 거의 그때. 물론 있긴 했지만 막 파트너들을 이끌고 갈 만큼의 제가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도 한번 여행하듯이 즐겨보자 해가지고 요 캐리어 보이시죠? 저게 무슨 비즈니스 캐리어 같아요? 그냥 음악 좋아하는 어떤 한 여자가 그냥 캐리어 끌고 이제 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2018년 컨벤션은 그래 마음을 놓고 내가 여행을 하듯이 편안하게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LA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인앤아웃 햄버거를 먹으러 가겠다고 우리 스폰서님들이랑 저 땡볕에 걸어갔어요. 보이시죠? 여기 제가 안 보일까봐 인앤아웃이라고 해서 자막을 넣긴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에 가면은 이렇게 유사나 존이 있어요. 그래서 이그제큐티브 다이아몬드 트랜스포테이션 이래가지고 다이아몬드들을 위한 어떤 그런 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유산화가 진짜 좀 사이즈가 있긴 한가 보다. 제가 요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이아쯤 되면 내 저런 거 할 수 있겠네. 괜찮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들이랑 이렇게 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마트에도 가고 막 이래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저의 직급이 어치버였습니다. 어치버. 뭐 어치버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글로벌 컨벤션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직급이 아직 빌더밖에 안 되는데 뭘 컨벤션까지 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 어치버로 딱 갔는데 저는 직급 뭐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딱 갔더니 쉐어러부터 빌리버부터 빌더 막 이런 분들 나이 막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쉐어러 달고 컨벤션 오셨는데 너무 해맑게 막 컨벤션을 즐기는 모습에 직급에 상관이 없구나. 내가 컨벤션을 즐기기만 한다면 직급 따위는 뭐 상관없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케빈 그 CEO님이랑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유라님이랑 마라톤도 같이 하면서 마라톤을 막 되게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진 찍은 거지. 그리고 또 그 파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랑 이 파티도 즐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이요, 여행하듯 즐기기에는 일정이 빡빡해요. 생각보다 일정이 많아요. 강의도 많고, 어떤 그런 체험해야 할 어떤 다양한 세션들, 또 즐길 거리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힘들었고, 그리고 이 글로벌 컨벤션장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강의장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호텔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 권 스폰서님 어때요? 에너지가 저 세상 텐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글로벌 리더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막 리더십 강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저런 시간이 강의와 강의 중간에 비는 시간에 저런 시간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약간 저질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리더십이라고 하니까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요 2018년 컨벤션을 참석하기 전에 냉방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약을 먹었는데 이 냉방병이라는 게 쉽게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100%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컨벤션에 참석을 했더니 웬걸 엄청 건조해. 호텔에는 막 카페트 틀어. 막 코에 먼지는 계속 쌓여. 막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서 근처에 약국을 찾아가지고 제가 약을 구매해서 먹습니다. 근데 이 권 스폰서님이 막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열정적으로 막 강의를 해주시니까 막 그리고 저 필리핀 다이아몬드 사업자분들이실 거예요, 아마. 저분들이 막 강의를 하는데 제가 앉아서 이게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시지 마세요. 코피가 나는 거예요. 너무 건조하고 막 이러니까 코피가 나서 이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코피가. 그래서 이게 멈추지를 않아서 제가 그 컨벤션장을 뛰쳐나온 적이 있어요. 그 화장실 가서 울면서 막 이 피를 언젠 이 사진을 써먹으려고 찍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서러운 마음에 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눈물 보이시죠? 코 옆에. 그래서 2018년도 컨벤션은 저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경험처럼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래도 마라톤도 하고 제가 듣고 싶은 강의도 다 들었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뭔가 아쉬워. 그래서 제가 1년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내년에 또 갈 수 있으니까. 1년. 그래서 2019년도에는, 파트너들과 1년을 준비해서, 우리 나영 리더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의 다 퍼스널 파트너들이죠. 퍼스널 파트너들과 함께 글로벌 컨벤션을 갑니다. 컨벤션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방을 4명이서 한 방을 써요. 근데 저는 파트너 3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4명이서 한 방을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컨벤션 저는 파트너들과 추억을 만들고 재미있게 즐기고 이런 게 저의 목표였어요. 1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 컨벤션이요. 유사나 코리아가 가장 많이 참석한 글로벌 컨벤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핑크색 물결 보이시죠, 여러분? 어마어마했어요. 요 중에 여기 대한민국 국기 빼꼼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곳 있죠? 거기가 저희 파트너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파트너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본사 앞에서도 찍고, 손 들고도 찍고, 마라톤도 혼자, 그 민유라랑 괜히 사진 찍으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붉은 악마 컨셉으로 마라톤도 즐기고, 막 금문교에 가서 막 별 이상한 표정도 지어보고,
우리 케빈 사장님이 또 이렇게, 이렇게 연주하시는 모습 앞에서 막 소리도 질러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굉장히 제대로 즐겼다. 어. 그래서 솔트레이크 아니겠습니까? 소금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면 컨벤션 일정 때문에 다른 데를 구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솔트레이크를 갔어요. 소금 호수를 가서 또 사진 한 장 또 남기고 그리고 또 차를 또 렌트해가지고 시내 구경도 되게 자유롭게 하고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때 2019년도에 저희가 그 광복절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는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는 약간 유관순 컨셉으로 흰색과 검은색의 한복을 다 맞추고 약간 키가 크신 분들은 남자처럼 두루마기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즐겼었어요. 그래서 타 팀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고 그 파티의 주제가 2019년도에는 네온이었어요. 네온.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분들은 막 머리띠며 팔찌며 이런 거를 막 번쩍번쩍하게 하셨는데 저희는 페이스 페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가서 굉장히 재밌게 즐겼었죠.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컨벤션 가기 전에 실버 승급을 하고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깜짝 그 몰래 카메라 같은 거 있죠. 몰카를 해가지고 제가 저 표정이 지금 어이없다 표정을 짓고 있죠.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저희 문스폰서님이랑 이런 깜짝 몰카를 해주셔서 기억에 남고요. 그러고 제가 어쨌든 직급이 그렇게 높지 않은 실버로 갔는데 파트너 사장님 세 분이랑 같이 갔었기 때문에 그래도 18년보다 성장한 모습으로 2019년도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캐스트 리더님들 앞에서 이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년 뒤, 앞으로 이제 2022년도 3년 뒤에 컨벤션에 참석을 할 때는 내가 반드시 20명의 파트너와 함께 하겠다. 당 5개 쓰겠다. 그러면서 막 우리 나영이 다님 보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우리 나영이 다님 막 같이 울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컨벤션을 제대로 즐겼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3년 후가 더 기대가 됐어요. 3년 후가. 왜냐면 1년을 준비하고 제대로 즐겼기 때문에 3년 후는 얼마나 더 대단할까. 그래서 2022년 컨벤션은요, 여기다가 제대로 즐기는 거 플러스 감동을 더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채워질까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뭐 어떤 것들로 채워지겠죠. 네, 채워질 겁니다. 다양한 것들로.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설레어 있습니다. D-40일이기 때문에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막 머릿속에서 막 착착착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설레요. 그래서 2018년도 JYP는 아쉬웠고요. 2019년도에는 굉장히 뿌듯했고요. 2022년도 현재는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성취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는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두 번째는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포기하실 건가요? 포기한 그 자리에 유산화를 넣기만 하면 유산화는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빈자리가 많아지거든요. 연인들은요,
연애를 할 때 안 맞으면 헤어지고요. 부부는 안 맞으면 맞춰서 가요. 그리고 직원은 일이 힘들면은 사표를 내면 되지만은 대표는 끝까지 방법을 찾아서 해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사나의 대표 비즈니스 오너 맞으시죠? 생각은 곧 감정이 되고요. 감정은 곧 행동이 된답니다. 여러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이 생각나고요. 길이 보인대요. 여기 지금 제가 예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사진이에요. 어디서 따온 거 아니고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길이 보이나요, 여러분?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나요? 자, 유산화 컨벤션, 그, 컨벤션장, 여기 뭐라고 하죠, 이거를? 경기장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제품도 홍보하고 막 이런 곳이거든요. 아레나인가요? 아레나?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 D-41인 이 시점에. 이미 티켓팅도 끝났고, 비행기 표는 너무 비싸고, 여러 결정들을 하실 수 있죠. 각자의 상황이 다 있으니까요. 근데 선택은 두 가지 뿐입니다, 여러분. Yes 아니면 No.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컨벤션을 가기로 결정을 하셨다. Yes 하셨다면은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여행하듯이 해도 돼요. 물론 그래도 되죠. 근데 2018년보다 물가는 많이 올랐고요. 비행기 값은 너무 비싸졌고요. 유류비도 많이 올랐고요.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컨벤션에 가셔서 하고 싶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40일이면. 그래서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체력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지쳐 쓰러지더라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래요. 결정을 했다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글로벌 컨벤션, no, 난 안 갈 거야. 애가 어려서, 아니면 남편이 반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돈의 여유가 없어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어쨌든 결정을 no라고 하셨다면, 내가 안 가니까, 나는 어차피, 온라인 티켓만 사도 추가비시 주는데 뭐, 뭐하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면 뭔가 어마어마한 더 그들만의 혜택이 있겠죠. 그건 포기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축제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마음 다해서 같이 즐겨주시길 바래요. 왜냐면 온라인 컨벤션 즐기실 수 있잖아요. 강의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고 우리가 또 현장에서 줌을 연결해서 막 이원 생중계 하듯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의 축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즐기시길 바래요. 그리고 5년 뒤 다음 컨벤션을 준비하시길 바래요. 준비하지 않으면요, 5년 뒤에는 참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올해는 못 가니까 5년 뒤에 갈 거예요 라고 말은 했지만 진짜 자신 있으세요? 5년 뒤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갈 수 없어요. 저는요, 갑자기 저희 엄마가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아서요, 진짜 일상이 와르르 무너진 적이 있었고요.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거는요,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들이닥친 거예요. 5년 뒤에 어떻게 시간이 나고 5년 뒤에 돈이 생길 거라는 자신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 못했기 때문에 5년 뒤에 앞으로 계속 파트너들을 만들어 나가실 거잖아요. 그럼 그 파트너들을 데리고 내가 어찌됐든 리더로서, 스폰서로서 팀을 꾸려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준비 없이 가면 그 파트너들 다 당황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갔다라고 하면 온라인 컨벤션을 제대로 즐기고 그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내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5년 뒤를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자,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컨벤션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그 우리 아이원 그 야유회 비슷하게 했었잖아요. 그때 컨벤션을 망설이는 분들께 제가 많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짧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께 어떤 영향이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컨벤션 다시 제대로 준비를 해봐야겠네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이 강의는 성공한 거. 그리고 아직 가기를 결정을 좀 망설였던 분들이 그래도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 이 강의는 성공한 거.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